자,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는데 왜 결산이 나와 있냐면, 자,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예산이 과거에 결산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관련해서 올해 현재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느냐를 봐야 내년도 예산이 잘 편성되는지 아니냐를 볼 수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만 보게 되면 문제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 취득세를 얼마를 편성했는데, 아니면 재산 매각 수입을 얼마 편성했는데 뭐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 진행되는 거 보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되게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과거의 결산 자료를 항상 보시면서 그 다음에 올해의 집행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좋다. 그게 바로 효율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세입 결산은 우리가 보통 보면 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항, 세항목 되어 있는데, 장관항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항도 마찬가지고, 목이 이제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보는 예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은 목을 구조로 보는데, 세출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예산제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세출 예산도 예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장관항, 세항목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성과주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내용이 변경이 됐죠. 자, 예를 들면 A라는 이제 세목에서 우리가 예산 이제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성격이 완전 다르죠. 세입 예산은 내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치죠. 그래서 세입 예산을 예측한다. 그래서 추계라고 합니다. 추측해서 계상한다. 그래서 추계라고 해요. 내년도 세입 예산을 추계해서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편성하는 게 예산액이죠. 세입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예산을 1,000원을 편성했는데 2,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좋은 건가요? 좋은 걸 수도 있죠. 내년에 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돈을 억으로 해볼게요. 1,000억을 편성했는데 2,000억이 들어왔다. 자, 우리가 세입 예산 1,000억 편성했으면 세출 예산 얼마 편성했죠? 1,000억 편성했죠. 그러면 세입 예산에 2,000억이 들어와도 세출 예산은 1,000억만 편성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들어와도 세출 예산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아까 불용액 발생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세입 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더 많이 들어올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세출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세입이 초과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1,00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출 예산은 1,000억을 편성했는데 500억밖에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세출 예산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 예산이 적게 들어오면 세출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세입 예산이나 편성할 때보다 많이 들어와도 안 되고 적게 들어와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됩니까? 적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됩니까? 적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적게 들어오는 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 예산을 좀 소극적으로 편성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야 우리가 1,000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900원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래야 큰일 나는 일을 방지하죠. 그죠? 만약에 1,000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1,000원 편성했어요. 근데 900원 들어왔다. 그럼 100원만큼은 집행 못하니까 큰일 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1,000원을 들어올 것 같으면 집행부에 900원 정도에서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덜 편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입 중에서 굳이 편성 안 돼 있는 예산이 있는가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더 증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좀 필요하겠다. 세입은. 자, 반대로 세출 예산은 어떻게 되죠? 내년도에 사용할, 집행할 예산을 지금 편성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1개월, 2개월, 길게는 1년 후에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집행할 걸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에 집행할 때 1,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100원 정도 편성합니다. 왜? 인건비도 올라갈 수 있고 기름값도 올라갈 수 있고 환율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 1,000원이 필요하면 1,100원 정도로 편성합니다. 그래야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의결받지 않고 그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한다. 그죠? 그런 기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출 예산은 뭐예요? 너무 과도하게 편성한 건 없는지, 또 어떤 거는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편성 안 한 건 없는지. 그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예산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예산은 과도하게 적게 편성한 예산이 있나? 또 세출 예산은 뭐예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편성한 건 없는가?
이런 기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결산 내용 또는 올해 집행 내용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우리가 판단해보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보자. 이게 바로 예산 심사 주요 내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주민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세입 결산에 보면 이 세입 예산액이라는 거는 당초 예산액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액 플러스 추가 경정 예산액, 간주처리 예산액을 다 합친 최종 예산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얼마를 걷겠다 하는 계획. 그건 바로 세입 예산은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거의 다 같습니다. 이 전년도 여력 빼고는. 그래서 예산액 관련돼서 우리가 6천 원을 편성했는데, 자, 징수 결정액은 뭐냐 하면 고지서 발급한 거예요. 고지서를 10,000원을 발급을 했다. 고지서를 10,000원을 발급해야 그 중에서 사람들이 납부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산이 6천 원인데 왜 고지서를 10,000원이나 발급했느냐? 잘못됐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세목은 보니까 해마다 60%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고지서는 매년 10,000원이 나갈 게 예상되지만 들어올 거를 예상해서 우리 6,000원 또는 5,900원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액은 6,000원 편성하는 게 굳이 틀린 건 아니다. 다만 뭐가 문제예요? 고지서를 발급해서 못 받고 있는 4,000원. 그죠? 4,000원을 못 받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게 점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나도 세금 안 내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못 받고 있는 4,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또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예를 들면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3,000원이면 어떻게 되죠? 고지서가?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3,000원 고지서 발급한 거 이상으로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0원 되면 큰일 난다. 10,000원이 들어오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괜찮을 수도 있다. 그죠? 자, 10,000원인데 우리가 이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면 전부 다 납부할 수도 있죠. 10,000원. 또는 덜 납부해서 7,000원 납부할 수도 있고 3,000원 고지서 발급해서 3,000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 우리가 보는 게 과연 세입 예산 편성을 들어온 것만큼 잘 편성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납세자가 10,0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근데 납세자가 잘못해서 고지서도 납부를 하고 전자고지도 납부했어요. 그러면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나는 너무 과세가 과하게 돼서 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납세자가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세출 예산을 편성 안 해주고 세입 예산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환급액이라고 해서 세입 예산에서 해당 과목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산총계지원 측에 의해서 세입 예산은 돈만 걷는 거고 돌려줄 건 세출 예산에 편성해야지 이게 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요것도 예산총계지원 측에 예외적으로 법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액이 발생했다. 자,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부과를 잘못했든지 또는 납세자가 잘못했든지 뭔가 잘못됐어요. 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자, 세입이나 세출이나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하나 잘못된 게 발견됐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로 돌아가자. 이 해에만 그랬나? 전년도에도 그랬나? 이 세목을 전년도에도 살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환급이 발생했네? 그 전에도 살펴봐요. 3개년도 보니까 다 환급이 발생했어요. 내용이 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A세목이 환급액 발생한 내용들이 올해, 작년도, 전년도 보니까 다 똑같은 사유로 문제가 됐더라.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입 결산이나 세출 결산이나 세입 예산, 세출 예산 모두 마찬가지로 그 해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그랬나? 그 전전년도에도 그랬나?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이 어떠한 유사한 그 사이클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확인해서 재정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급액이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납액에서 환급액을 빼게 되면 실제 수납액입니다. 이게 실제 수납액이 세입 결산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000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7,00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3,000원을 못 받았죠. 그래서 3,000원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징수 노력을 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3,000원 중에서 체납자가 사망했어요. 못 받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결손처분, 정리보류라고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는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서 못 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결손처분하는데 결손처분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가 있냐면 자, 결손처분은 이 세입에서 없애주는 걸 결손처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입에서도 없애주고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 법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못 받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채권, 세입 채권으로 잡지 않고 아예 법적으로도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세입에서도 결손처분하고 그 세입에서 결손처분한 걸 뭘로 관리하냐면 세입 채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서울시 보면 38기동대 이런 거 보셨죠? 38기동대 이런 요원들이 이 사람이 체납자가 재산이 중간에 생겼어요. 그러면 가압류를 합니다. 그때 가압류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징수 결정부터 시작해서 세입을 다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손 처분은 완전히 결손 처분 법적으로까지 없어진 거하고 결손 처분했다가 세입 채권으로 관리하다 다시 징수 결정으로 해서 징수하는 그런 비율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요것도 10년치 뭐 이렇게 추세만 그려놓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데이터 분석이 되고 질의서도 되고 검토보고서도 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3,000원 중에서 1,000원을 못 받았으니까 2,000원은 다음에 받아야 되겠죠. 2,000원을 다음에 받는데 그 받는 돈을 우리가 다음 연도에 돈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음 연도 받는 돈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주민세만 돼 있지만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세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 결산은 보실 때 요 당해 연도만 보시는 게 아니고 지난 연도 보시는데 지난 연도에는 예산 과목 해소상 한 줄로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목별로 자료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세목별로.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서 지난 연도 주민세를 찾아봐야 돼요. 그 지난 연도 주민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 올해 예산 편성했겠죠. 그 다음에 징수결정 쭉 나가는데 이 돈이 전년도에 바로 징수결정해서 못 받은 게 있고 전년도에 결손 처분한 게 있고 전전년도 이전에 결손 처분한 게 있죠. 전전년도 이전 거지 두 개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난 연도 세입의 지난 연도 주민세는 전년도에 못 받았던 게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결손 처분, 전전년도에 이전에 결손 처분했던 것들이 들어오는 게 있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연도 세입에 대해서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세목별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제대로 했느냐, 그다음에 징수 결정에서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그다음 뭐 있었죠? 환급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못 받고 있는 돈을 우리가 다음 연도에 제대로 걷고 있는 퍼센트가 비율이 또는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자. 세입은 이 정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